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다 그걸로 발표를 안 해서 그래요. 독일 검진이 아주 중요하죠. 제일로 흔한 증세는 조기 진단을 하면은 관리하기가 쉬워요. 암을 예를 들면은 암 덩어리가 작으면은 수술하기도 쉽고 약을 줘도 암에 침투해가지고 치료가 비교적 잘 되고 하는데 암 덩어리가 커지면은 약들이 가운데까지 파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 겉에서만 작용을 하고 그 암 가운데에는 암만 있는 게 아니고 염증, 괴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약에 저항하는 세포들이 많이 생겨요. 그 약이나 다른 면역 치료에 암이 작을수록 효과가 있어. 독일 검진이 아주 중요하죠. 1기는 되게 증상이 없어. 2기, 3기는 증세가 기력이 없어. 피로하고. 왜냐하면 임파선이 혈관하고 연결되는데 이런 것이 차단되니까 제대로 순환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흡수도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간에서 저장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제일 흔한 증상이 그냥 피로해. 피로할 때는 벌써 40 넘은 사람은 항상 암을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몸이 피로하든지 체중이 빠지든지 하면은 그냥 자기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서 필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꾸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자꾸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단을 이렇게 늦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진단을 하면은 수술을 권해요. 이 사진 기술이 좋아가지고 미리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로봇 수술을 해요. 로봇 수술. 젓가락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이제 수술이 로봇 서저리인데 이 기계나 이런 것은 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미국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제가 봐도 미국 외과 의사보다 한국 의사들이 로봇 수술을 할 때 보면 3시간 걸릴 걸 1시간 만에 한국 사람. 그렇게 빨리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부작용이 훨씬 적고 치료 결과도 좋아. 이 수술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손재주가 좋으니까. 아직도 미국에 가서 좀 치료받으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꽤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이게 나쁜 암이라는 것은 우선 진단을 늦게 하는 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많은 위장계통, 식도암, 위암, 간암, 췌장, 담도암, 또 장암, 직장암, 방광암. 이런 암들은 배 속에서 생기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옆에 있는 장기, 특히 혈관, 신경을 눌러야 증세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 통로를 막아야 이게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증세가 없으니까 대부분 진단이 늦어가지고 이미 증세가 있을 때는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대개 10%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술을 대부분이 하고 싶어도 늦게 진단을 할 수가 없고 수술을 그냥 처음부터 하면은 그런 나쁜 암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옆에 있어가지고 수술할 때 그게 이제 더 퍼치기가 쉽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항암 치료 이런 걸 먼저 3개월, 6개월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암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장기 대개 25가지인데 거기 각 장기에 약 20가지 암들이 있어. 그리고 한 500가지 정도의 암이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조직검사해서 이게 선종이다 뭐다 이 정도로 끝났어.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유전자 검사를 철저히 해. 그래서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나쁜 암이냐 좋은 암이냐 그 유전자의 변형으로 해서 이게 다 암이 진전도 하고 하니까 나쁜 암은 처음부터 수술했다가는 더 나빠져. 수술은 큰 자극이야. 그러니까 마치 상처를 우리가 손에 입었을 때 자꾸 긁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더 나빠져. 긁으면. 왜 여기 알러지가 생겨서 긁으면 더 나빠져. 가만둬야지. 그리고 수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야. 덩어리가 됐을 때 덩어리를 보는 거지.
1cm 그 크기의 암 안에 암세포가 최소 1000억 개가 있다고. 그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 생물체니까 움직여.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임파선을 타고, 임파선은 혈관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가지고 빙빙 돈다고, 우리 몸에. 그러나 집은 그 증식할 때는 집에서 증식을 해. 유방은 유방에서, 폐는 폐에서. 그게 다 자기 집이야. 그거 때려보시면은 다 낫을 줄 알았어, 옛날에는. 때려보시니까 금방 뼈, 간, 뇌 다 퍼져.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야. 돌아다니는 세포가 이게 자기 집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제2의 집을 다른 데다 치는 거야. MD 앤더슨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주로 약물 치료로 해서 그 병원이 유명해. 왜냐하면 암은 전신병이 유전병이니까 결국 약물 치료가 근본 치료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나타납니다 하면은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항암제 또는 면역제 이런 전신 치료를 하는 약을 쓴다고.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세포가 약화되든지 죽게 한 다음에 그 남아있는 덩어리만 떼는 그게 요새 치료야. 좋은 암이라는 게 그 호르몬 계통암, 갑상선, 전립선, 유방 이게 다 호르몬 계통이에요. 또 자궁, 난소, 호르몬 계통암은 그렇게 악질암이 아니야. 대부분 순환암이야. 그리고 천천히 자라. 모든 암 환자나 가족이 알아야 될 것이 부작용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작용이 없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해보지 않고는. 되게 1기가 초기인데 4기 하면 되게 뼈에 퍼져, 뼈에. 그게 이제 소위 말기야. 근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 지금은. 그건 옛날 얘기야. 왜냐하면은 암은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빙빙 도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서 옛날에 1기, 2기, 3기, 4기를 나눈 거야.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1기나 4기나 똑같아. 몸에 있는 세포를 눈에 안 보이는 세포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말기라고 진단받아서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 치료는 똑같아. 초기나 말기나. 암 환자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드물어. 대부분 다 염증, 폐염으로 돌아가신다고. 폐염. 왜냐하면은 되게 항암 치료를 하면은 위장이 싹 버려. 제일 우리 몸에서 연약한 그 부분이 위장 점막이야. 거기 있는 세포는 이 독한 약이 들어가면 다 망가져. 근데 그 점막 세포가 망가지면 이게 흡수를 제대로 못해요. 흡수. 또 이제 자주 열도 나고 하니까 항생제를 많이 써. 근데 암 환자가 아니고도 한국에 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항생제를 남용해. 약 주고 병 만드는 거야. 감기는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이 항생제 써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감기 들어서 병원이나 의사한테 가면 한국에서는 내가 알기로 대부분이 항생제를 준다고. 그러면 그 항생제가 물론 그 균도 죽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장에 100조 내지 200조 균이 있어. 우리 몸 안에 세포는 10조뿐이 안 돼. 그거의 10배, 20배의 균이 장에 있다고. 누구든지. 그게 반절은 좋은 균, 유산균. 이 나쁜 균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어. 그런데 또 항생제를 쓰든지 또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에서 산이 많이 생겨요. 이게 내려가가지고 산이 좋은 균을 다 죽여요. 좋은 균. 그러면은 나쁜 균과의 그 밸런스가 깨지니까 나쁜 균이 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와. 그래서 폐로가 나와. 그래서 폐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빠져나올 때 변형을 해서 나와.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 장에서 사는 때하고 폐에서 살 때하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슈퍼백테리아라고 그래. 그 슈퍼백테리아는 항생제가 없어. 왜냐? 제약회사에서 안 만들어내. 왜냐면 이게 나올 때 계속 변형을 하면서 나와. 그리고 계속 변형해. 이 폐에 있어도.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 암 아니라도 다 그걸로 돌아가셔. 발표를 안 해서 그래. 장을 관리해야 돼, 장을. 장이 나쁘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이 부정적이면 장이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장과 뇌는 아주 그냥 연결이 돼 있어. 신경으로. 뇌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세로토닌이야. 이게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키는데 제일 중요해.
그것이 장에서 만들어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를 하면은 이 뇌세포가 망가져. 그러니까 환자들이 대부분이 성격이 변해. 어린애처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도 80이 되면 어린애처럼 돼, 뇌가. 그래서 80 되면은 기억력이 한 30% 떨어져, 20대. 기억력만 떨어지니까 청각, 뭐, 다 떨어져. 또 몸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 이런 게 다 떨어져. 근육도 전부 다 약해져. 뇌는 생길 때 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20대가 돼야 이 전두엽이 발달돼. 그 전두엽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 사람하고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건 이 전두엽이 다른 거야. 다른 건 다 똑같아. 그런데 60대부터 퇴화될 때는 전두엽부터 퇴화돼. 그게 전두엽이 망가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감정적이고 노여워하고 고집이 세. 말 안 들어. 그게 어린애처럼 돼. 자기 주장대로 하고. 이게 뇌세포가 망가지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부부 또는 자녀들이 아주 힘들어해. 어린애처럼 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러나. 잘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잘하는데도 말하면 할수록 더 안 들어. 먹으라고 하면 더 안 먹어. 마시라 하면 더 안 마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그런 걸 이해해가지고 말을 않고 그냥 내버려 둬. 음식만 갖다 놓고 마실 거. 그리고 피해주면 혼자 먹고 마신다고. 뇌 조직하고 근 권력은 쓰면 쓸수록 건강해. 다른 조직은 쓰면 쓸수록 이게 나빠져. 이게 폐, 심장, 위, 간은 쓰면 쓸수록 나빠져. 장 이런 거. 늙었다고 움직이지도 않고 드러누워 있으면 그 사람 빨리 죽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운동을 하고 더 머리를 써, 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더 음악 감상도 해야 되고 그게 건강의 기본 진리야. 한국 암 환자가 치료를 1차 다 됐는데 재발을 걱정으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걱정으로 또 재발한다는데 미리부터 까무라져. 미국 사람 치고 암 걸려서 일을 중단하는 사람은 없어. 치료 받으면서도 계속 일하고 치료 후인데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 걸리면 다 일 안 해.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치료하고 난 뒤에도 유지를 못 해. 기력이 없어가지고. 병은 옛날부터 자랑하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주위에 그냥 광고를 엄청나게 해. 나 좀 도와달라. 특히 친구. 한국 사람은 정반대야. 일체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 말을 하지 말래. 그건 큰 잘못이야. 미국 사람들은 금방 광고를 해, 누구든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 먹기가 힘들다 하니까 그 사람이 입맛에 좋다는 걸 서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그리고 같이 먹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체 안 만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말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와달라고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또는 지병이 있어가지고 혈관병 뭐 다른 걸로 고생고생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독한 항암 치료 이런 걸 하면은 훨씬 부담이 크거든. 그보다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면역 치료 아니면은 보조 치료 권하고, 무엇보다도 가족들한테 암 치료를 해서 무슨 뭐 완치는 할 수 없지만은 이걸 싸워서 이겨서 나가면은 충분히 보통 생활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결정,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줘야 돼. 암 치료는 무슨 약, 수술, 방사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육체는 다를지 몰라도 그 개인의 마음,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제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영혼까지도 알 수 있어.